저희가 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정치 하하하 코너인데요. 정치 뉴스 보고 웃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만든 코너명인데 너무 거창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자, 그 주인공 바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이렇게 새로 고정으로 굉장히 합류를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당원으로서는 이제 처음 고정 코너가 되니까 네네. 이 코너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이 좀 들려고. 아유, 좋은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는 좀 그 스튜디오에서 뵙기를 기대를 하면서 예, 그러겠습니다. 네, 좀 몇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원님의 좀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드디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의원님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내용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세요? 큰 줄기는 뭐 두 가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 안보 문제가 지금 당장 핵심 현안이기도 하고 해서 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번 ICBM 발사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네네. 규탄 입장을 보여주잖아요. 또 우리는 뭐 보수 정당은 또 원래부터 그렇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안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내적으로는 대통합 정부. 네. 그래서 이제 뭐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추진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대통합 정부를 추진할 테니까 예. 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좀 응원해 달라. 예. 좀 함께 또 그러면 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갈등 해소하고 화합으로 가는 예. 그런 큰 방향에 예. 좀 아주 좀 공감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인사 문제도 거의 다 해결된 것 같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하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제 그 배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형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뭐 배석했다가 또 중간에 또 독대했다가 이렇게 유연하게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아무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총장으로 그랬는데 이제 그 경쟁 정당에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좀 뭐 서먹서먹한 마음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두 사람 뭐 윤활유 역할 좀 하다가 분위기가 좀 자연스러워지면 또 분위기 메이커용으로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가 의원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 자리를 보통 지금 언론은 회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회담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회담이 되면 의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합의 내용에 대한 공식 발표라는 또 형식을 사후에 이제 따라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만남도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 뒤에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연스럽게 뭐 당선인이 무리한 요구를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사적 평가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물론 이제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제 몇 개월 뒤에 지금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보고 생각을 하는 분이고 때문에 당선자와 만나게 되면 유정의 미를 잘 거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큰 갈등보다 합의문 같은 게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문이 나올 수는 있다. 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MB 사면 같은 경우도 그럼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동안 쭉 보면 그건 뭐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MB 사면 이슈가 있을 때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문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인사 문제는 여러 가지 입장이 나왔지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하려는 마음을 진작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뭐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입장이 나왔던데 MB 사면 문제는 논란은 많이 됐지만 청와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이 계속 감옥에 있는 이런 상태가 국민 통합 측면에서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은 어렵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당선자의 사실상 제1호 공약이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게 지난번 국방부 장관 그 상임위 할 때 국방부 장관이 한 2개월 정도 여유가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인수위에서도 5월 취임 전에 다 국방부가 이사해라 이런 입장을 강요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방부 장관 입장을 수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도 사실상 이견이 좀 사라졌다고.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인수위가 밝혀진 496억 예비비 그 심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이제는 뭐 지난번에는 보니까 이제 20일 안에 이사해라 2개월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의견이 해소됐고 그래서 이제는 예비비도 아무런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합당이 4월 초쯤 완료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 부분에서 물밑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방선거를 하나의 당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합당에 만약에 물밑 합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도체제 문제나 뭐 공천 지분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그전엔 당명이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네. 당명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지금 합당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 경선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럼 현 지도부 체제 하에서 합당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만 이게 이제 동의가 됐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어떤 걸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현 지도 체제를 인정 안 하니까 지도 체제를 바꾸는 것은 너무 지금 무리한. 이준석 겁니다. 대표 이제 단일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 맡는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그 총리를 안 맡게 된다면 결국 당으로 갈 텐데 그럼 대표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느냐? 또 이런 어떤 그 의문이 어떤 제기가 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이제 합당을 하면 당 대표에 당연히 도전할 수 있는데, 뭐 경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지. 당장 요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 지도 체제가 유지가 된다는 건 일단 지방선거까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정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는 현 지도부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합당해서 현 지도부를 유지하면서 합당을 하고 그 지도부로 지방선거를 좀 치를 것 같습니다. 또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 거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함께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어제 오늘 보니까 언론이 이제 그 초대 총리 뭐 하마평 뭐 계속 보도를 내놓고 여러 사람이 지금 오가가지고 누가 될 것 같냐라는 말씀, 그러니까 질문은 안 드리겠고요. 어떤 사람이 총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금 총리 가장 큰 게 총리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인준을 받아야죠. 장관하고 다릅니다.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고 그 말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게 좀 가장 큰 기준이 현실적 기준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주 그 한쪽 당파적인 이런 인사는 좀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 그 지상에 오르내리는 이름을 보면 한덕수 전 그 노무현 정부 때의 경제부총리죠. 그다음에 김한길, 그다음에 박주선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바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지금 민주당이 여당일 때 정부에 몸을 담았거나 또 그 당적을 가졌던 분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방향은 이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당 색깔이 옅은 분, 옅은 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령 정치인이 총리가 된다면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정리를. 아니 국민의힘 정치인이어도 예.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민주당에서 예. 볼 때. 예. 예. 그래서 그 인물에 따라서 민주당이 수용 가능한가. 그리고 민주당이 뭐 반대할 수는 있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억지 반대 같다. 예. 이제 이러면 민주당도 곤혹스러워지기 때문에 예. 제 정도면 민주당도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공감대가 있는 분이면 뭐 우리 당 출신이어도 선택 범위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 중에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도 있던데 그는 권영세 부위원장은 당색이 짙은 분입니까? 옅은 분입니까? 그거 제가 민주당에서 평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거 좀 하나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볼게요. 의원님이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또 친하시기도 하니까 의원님 견해도 궁금한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장애인들의 이동권 시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석 대표 이런 시각에 대해서? 저는 이제 소수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본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도 똑같은 불편을 겪어보라 하는 그런 이제 시위 수단은 좀 더 저는 품격 있고 네.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바뀌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교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국민들 박수받기가 어렵고 그분들 요구를 수용할 때도 오히려 장애가 될 뿐이지 그런 국민들 불편하게 하면 더 요구를 빨리 수용해 줄 거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본인들 입장만 더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 삼는다라는 시각에 이제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뭐 볼모란 표현은 뭐 그렇지만 네. 예를 들어서 민노총 같은 경우도 아예 교통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비난받았지 지하철을 운행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견해가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